시계라는 액세서리는 기민한 영역에 있습니다. 오차를 포함 신뢰성을 기본으로 디자인과 근본, 그러니까 헤리티지가 있어주면 브랜드 파워로 직결됩니다. 수많은 시계들은 결국 헤리티지가 있는 부류와 없는 부류로 갈리는데,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은 극소수로 볼 수 있어요. 꽤 많은 브랜드 CEO들을 네크로맨서로 만들어버리게 된 건 브랜드 파워입니다. 아예 맨 땅에서 새삽을 뜯는 것보다 과거 히스토리를 이어나가면서 전통이 깊다 설명하는 거죠. 오늘의 이 브랜드도 예토전생을 시전한 브랜드입니다. 니바다 그란첸의 히스토리를 보면 1926년 야콥 슈나이더가 창립했고 스위스의 그랜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주인장이 브랜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살짝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면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던 그의 연역, 테크니컬한 부분으로는 관여한 적이 없으며 경영자의 위치에서도 약간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시계계의 클린스만 같은 느낌이랄까 생각하면 좀 이건 욕이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활시킨 첫 번째 작품을 떠올려보면 크로노그래프는 제 기억으로는 생각보다는 아주 맛있는 시계였어요. 단순히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듦새도 훌륭한 편입니다. 특히나 크림을 발라놓은 듯한 베젤의 조작감은 한 번 만져보면 자꾸 생각날 거예요. 잘생긴 데에는 확실히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그런데 또 한 번 복각을 했다고요? 그들의 아카이브에서 강력한 주전을 먹고 있는 모델은 크로노마스터와 안타틱, 뎁스마스터입니다. 오늘의 시계는 사실 안타틱이긴 한데 처음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베이라든지 구글을 뒤져봐도 쉽게 빈티지 모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만한 무브먼트가 아니라면 이 세월을 견디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와중에 공홈을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모냥 빠지는 설명을 달아놓았어요. 니바다 그랜첸 오랜 추종자가 보내온 사진을 보고 복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레퍼런스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경우인 거죠. 참 솔직하네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 보면 마케팅에 있어서 전략이라는 개념이 거진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과거와의 차이 인류는 필요 없다. 시계 위주로 들여다봐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름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차별성이죠. 거미를 연상시키는 섹터 다이얼과 인서트입니다. 기존의 다른 시계들처럼 방사용으로 배치 안 한 부분이 가히 충격적이라 느낍니다. 거미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서트를 사용하고 시계를 읽는 기능은 거진 상실했다는 건데, 형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파격적인 판단이죠. 어느 디자이너인지 모르겠지만 더 큰 브랜드에서 이런 디자인 선보였으면 보다 멋진 아웃풋으로 인정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시계가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어 다이얼, 세먼 다이얼의 희소성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60, 70년대에 유행하던 이 세먼 다이얼의 매력이 어마어마한 건 이름값 좀 하는 빈티지 워치들에게서 뽐뿌를 받았기 때문인 건데, 에이징까지 가미된 매력에 젖어 들어가는 건 우리들의 팬티뿐만이 아닐 겁니다. 마땅히 충족할 만한 그런 세먼 다이얼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반가운 컬러감입니다. 빛을 받을 때마다 오묘해지는 이런 반사 색감은 매력적입니다. 행즈와 인서트는 칼각을 세웠습니다. 그란도한 그들이 즐겨 쓰는 행즈처럼 구분선과 두께감이 공존한 칼집 형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마감을 보여주기로는 훌륭한 반포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볼드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칼을 빼들었는데 칼이 살짝은 옹졸했다는 거. 더 바깥 라인인 케이스로 가볼게요. 복각이니만큼 간결하고 클래식한 느낌입니다. 어쩌면 심심하다고 느끼려는 찰나에 러그의 디테일은 거미로만 끝나버릴 이 시계의 전면을 한 번 더 장식했습니다. 사이즈는 작품본 범주에 들어오는 경계선에 걸쳐있다 할 수 있는 사이즈 37.9mm입니다. 아주 더할 나위가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끝내주는 곡률은 눈뿐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쓸었을 때 조약돌 같은 동글미가 느껴지거든요. 사이클롭스는 확실히 뭐라도 하나 더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복잡스럽 옵션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데이트 창이 반갑다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귀차니스트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능들을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저만 너무 게으른 걸 수도 있으려나요? 저 같은 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극소수에 해당하고 싶진 않거든요. 이 시계는 소프로드의 P024 무브먼트를 장착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에타 2824의 몇 안 되는 스위스산 클론입니다. 10바의 방수력을 보유한 것 치고도 두께를 참 잘 잡은 게요. 더블 동글라스를 포함하고도 11.2mm입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 두께 덕분에 옆라인은 유려하게 잘 빠졌습니다. 보기에는 참 좋은데 뜬금없는 오게티가 있다면 크라운입니다. 조작은 썩 용이하지 않아요. 한 두 칸 이렇게 뽑는 팝업에서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두 손으로 뽑아야 뽑히는 걸 보니까 용심, 무브로 가는 길목이 다소 타이트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스크류를 닫을 때 나사산으로의 진입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잠글 때마다 내가 나사산을 올라타고 있진 않은가, 그런 뻑뻑함이 썩 불편합니다. 보기에는 앙증맞고 귀여운 이 애기 양파는 손과의 접촉을 조금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경이 작은 것이 결정적이라고 보이네요. 시계에서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작감이 좀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나마 기억 속에 크로노마스터에서는 그런 현상은 없었으니 제가 뽑기 운이 없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백케이스는 더할 나위 없이 간결합니다. 그대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 만큼요. 마지막으로 착용감, 그리고 이 트로픽 스트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만나보는 이 벌카나이즈드 러버 스트랩의 질감은 여전히 좋습니다. 부드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꼭 이 러버를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아직도 이 러버 스트랩이 적응이 잘은 안 되는 건 사용자의 손목 형상에 익어가는 그런 현상 자체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손목 위에서 놀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계가 클래식한 맛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가죽 줄질이 조금 더 무드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때마침 우리 채널을 위한 코드도 발급을 해주셔서 구매 시 코드 입력해주시면 스트랩 추가 증정된다고 하니까 적극 참고해주세요. 확실히 클래식한 레트로워치다 보니까 단정한 룩에는 다 잘 받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세번 다이얼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으로 보이기에 라인업이 중복되거나 하는 경우도 적을 거예요. 그만큼 귀했던 연화를 재밌게 유리해놓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안타틱 스파이더 세먼 결론입니다. 예토전생이고 나발이고 과거 흔적도 잘 찾아보기 어려운 시계지만 섹터, 세먼 다이얼 등 매력적인 요소가 꽤나 예쁘게 담겨있고 사이즈 스펙도 훌륭하다. 크라운 조작에서는 좀 답답한 감이 있다. 무브가 에타급이고 가격도 에타급이니까 적정선이라 보입니다. 845달러입니다. 그래도 이름만 따와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과거작을 볶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만듦새를 볼 때 니바다 그랜첸에 나아가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